오늘은 영상을 노트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리한 거를 저한테 검사를 받도록 할게요. 1단원의 몇 가지 법칙을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이거를 공부하고 나면 관련된 단원의 문제를 푸는 게 숙제야. 그래서 숙제 페이지로 알려줄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21쪽부터야. 21쪽부터 나도 보면서 해야 되니까 33쪽까지 엄청 많지. 33쪽까지 중에 개념 쏙쏙 여기를 푸세요. 21에서 33쪽 범위 중에서 개념 쏙쏙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할 것은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 법칙 중심으로 할 거야. 질량 보존 법칙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서 다시 외우는 거지. 이제 화학 반응을 지금 하고 있잖아. 물리변화, 화학 변화에서 화학 반응을 하고 있는데 화살표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물질들을 다 통칭해서 반응물질, 반응물이라고 하고 변화가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생성물질,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원자 혹은 원소라고 말을 하거든요. 원자라고 말을 많이 해. 원자의 무엇과 종류와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일정해. 이게 제일 중요해.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 일정하기 때문에 뭐가 보존된다? 바로 질량이 보존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건 화학 반응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 물질의 종류, 원자의 종류 말고 각각 물질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성질은 다를 수 있지. 하지만 반응물의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생성물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질량이 보존되지. 그래서 이게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 반응에서 무슨 반응에서? 화학 반응에서 화학 그 반응물들 사이에 뭐 하는 사이에? 반응물들 사이에서는 반응하는 성분 원소라고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반응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무슨 비? 바로 질량비. 일부러 이 말을 먼저 뺐거든요. 반응하는 성분 원소 사이의 질량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무슨 법칙? 일정 성분 비 법칙이라고 했어. 과학자는 이제 프루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거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건 성분 원소 사이의 질량비인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요. 혼합물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오로지 무슨 물에서만 통하는 거야? 오로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화합물 사이에서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존재합니다. 혼합물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얘를 봐야지. 파란색으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거. 존재할 수 없는 혼합물. 왜 그런지 봐봐. 설탕에다가 물을 섞어줄게요. 그럼 뭐가 되죠? 설탕물이 되고 설탕물은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이야. 그치? 그럼 설탕 1g에다가 물 20g을 섞게 되면 설탕물 21g이 되지. 설탕 10g에다가 물 30g을 섞어주게 되면 설탕물 40g이 되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건 혼합물에 대해서인데 혼합물은 물리변화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물리변화의 대표적인 얘가 혼합물이야. 근데 질량을 달리해도 설탕물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 설탕과 물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혼합물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존재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예를 들어줬는데 바로 무엇하고 무엇 사이에 있을 수 있어? 구리하고 산소 사이에. 자, 구리라고 하는 걸 연소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구리의 연소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바로 구리가 연소할 때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구리를 몇 그램짜리를 사용했어? 8g짜리를 사용을 했어. 완전히 연소를 시켰어. 기체의 질량을 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한 산소의 질량은 모르겠지만 반응을 완전히 끝내고 나서 구리가 이제 시커매지겠죠? 그게 바로 산화구리가 되는데 산화구리가 몇 g이 되냐면 산화구리가 10g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반응하는 이 물질들 바로 원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잖아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그러면 왼쪽에 구리와 산소를 합한 것은 오른쪽에 만들어진 산화구리와 질량이 같아야 되지. 무슨 법칙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그래서 산소가 몇 그램? 2g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4g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봤더니 짝수잖아. 몇 대 몇이야? 4대 1이야. 그럼 만약에 4g을 가지고 한다면 5g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5g이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산소가 몇 g인 거야? 1g인 거야. 그럼 얘도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죠. 그래서 화합물 사이에 반응하는 성분 원소 사이의 질량비, 일정한 질량비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법칙이라고?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그럼 다시 한번 질량 보존 법칙은요. 질량 보존 법칙은 혼합물도 되고 화합물도 돼요. 다시 말하면 물리변화, 화학변화 둘 다 존재하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이지만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건 화학변화, 화학반응 안에서의 화합물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는 거. 이 말을 기억해야 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정리할 거냐면 두 가지 법칙에서 당연히 이 세상엔 질량 보존 법칙이 다 존재하겠지. 그런데 실험의 환경에 따라 뭐의 환경에 따라? 실험의 환경에 따라서 질량이 보존되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질량이 보존이 되지 않는 거를 확인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실험의 환경 때문이야. 질량 보존 법칙은 다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실험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크게 1번 밀폐된 공간, 밀폐라고 하는 걸 한 상태에서 밀폐할 때 패자가 어떻게 되지? 밀폐. 나 밀폐 모르겠는데 잠깐만. 밀폐 이건가? 이거인 것 같아요. 밀폐. 이거 어색하잖아. 자, 밀폐되어 아닌데 저것도 어색한데? 잠깐만. 일단 하다가 생각이 나면 다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첫 번째 실험이 뭐가 있냐면 앙금 반응이 있어요. 앙금 반응이 뭐냐면 왜 우리 시험관에다가 그 질산은 수용액 수용액이야. 수용액이에요. 물에 섞여 있어. 그 다음에 시험관에다가 이번에는 염화 나트륨 수용액 이 두 개를 반응을 시키잖아요. 그럼 반응을 시키면 두 개가 반응해서 바닥에 가라앉는 뭐가 생겨?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기지. 이게 앙금 반응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반응하는 거 사이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염화은 말고 남는 게 질산나트륨 이온 상태로 남아있지. 근데 이 앙금 반응은 지금 선생님이 적어준 앙금 반응에서 적어준 앙금 반응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뭐가 발생하지 않아? 기체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건 밀폐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건 선생님 그건 어떤 거예요? 마개야 마개. 이제 이 전체 환경 자체를 이제 막혀진 마개를 이용해서 막아가지고 막았다 열었다 뭐 막았다 열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기체가 발생하진 앙금 반응에서는 질량이 보존되는 걸 그대로 측정할 수 있어. 뭐가? 질량이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할 수 있지.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또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전자저울 같은 거 우리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전자저울이라고 쓸게요. 전자저울 위에다가 집기병을 하나 준비해. 근데 봐, 닫혀 있어 뚜껑이.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뭐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뚜껑이 이제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이제 넣어주는 거냐면 하나는 묽은 염산 그리고 이 바닥에는 탄산칼슘이 있어요. 탄산칼슘. 그런데 저 두 개가 반응하잖아. 그럼 기체가 발생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근데 마개로 닫아놨어. 마개로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안에 있는 시험관을 이제 다 기울여가지고 탄산칼슘하고 반응을 시키는 거지. 그럼 전자저울에서는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질량이 일정해. 왜? 마개가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반응을 다 시키고 나서 이 마개의 뚜껑을 어떻게 했냐면 연 거야. 이렇게 열었어요. 뚜껑을. 그리고 아래는 전자저울이 계속 있지. 저울까지만 쓸게요. 그럼 눈엔 보이지 않지만 두 개가 반응해서 생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잖아.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저울에서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감소하는 거로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봐봐.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질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폐하지 않았을 때 뭐가 발생하는 반응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측정을 했을 때 측정값에서 질량이 뭐한 것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이 되지만 중요한 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야. 기체가 단지 바깥으로 나갔을 뿐인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무슨 법칙은 존재해? 질량 보존 법칙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단지 저울의 측정값에서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뿐인 거지. 자, 그럼 밀폐가 되면 무조건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네. 그럼 밀폐되지 않았을 때 동그라미 2번 방금 저 빨간색을 이제 더 예시를 가져오는 거야. 열린 환경에서 그래 열린 공간이지. 그럼 아까 밀폐 왜 괜히 어려운 말 썼니? 저거 말고 닫힌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자, 열린 공간에서 두 가지가 있어. 열린 공간에서 질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질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량 보존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게 열려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운 기체하고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 기체가 만들어져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질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리, 마그네슘 같은 금속의 연소예요. 그럼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하니까 고체 상태의 덩어리들만 측정하게 되면 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지. 하지만 전체 질량 보존 법칙은 존재하는 거야. 단지 그것만 가지고 실험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닫힌 공간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요. 그다음에 열린 공간에서 감소하는 경우에는 나무와 같은 연소. 똑같은 연소인데 구리나 마그네슘의 연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누구와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무의 연소 같은 경우에는 H2O, CO2에 해당하는 기체들이 뭐 하는 거야?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거지. 가벼우니까.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리고 아까 했던 저거.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라고 하는 게 감소하는 거지.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질량보존 법칙과 일정선분비 법칙을 했는데요. 지금 얘네들은 질량보존 법칙 다 되는 거고 일정선분비 법칙도 다 존재하는 거야. 다만 실험의 환경에서 기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묶어두지 못하면 저울에서 측정할 때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사례가 보인다 라고 하는 거지.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정성분비 법칙에서 이제 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 지난번에 한번 했고, 자, 일정성분비 법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예시들 중에서 사실 원소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건 당연하지. 안 보이잖아, 눈에, 맨눈으로. 그래서 원소를 대신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모형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모형의 예 중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볼트하고 너트를 이용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한 일정성분비 법칙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야. 볼트라고 하는 것은 왜 그 돌려서 끼우는 나사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이게 볼트고 이게 볼트, 그 다음에 너트가 뭐냐면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너트거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끼우는 거 알겠지? 그래서 볼트 너트를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어. 자, 볼트가 전체 몇 개가 있냐면요, 볼트가 전체 10개가 있대요. 그리고 너트가 몇 개가 있냐면 너트도 10개가 있대요. 볼트 10개하고 너트 10개를 가지고 볼트는 B라고 써줄 거고 너트는 N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걸로 어떤 모형을 만들 거냐면 볼트 1개에 너트 2개를 끼우는 모형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호처럼 만들어 볼게. 볼트 1개에 너트가 이렇게 2개가 끼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BN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볼트 10개와 너트 10개로 만들 수 있는 BN2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너트 10개지. 그럼 2개씩 필요하니까 저거 2로 나눠주게 되면 5개 만들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다만 여기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뭐가? 볼트가 5개 뭐해요? 남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에 대해서 볼트와 너트 사이에 질량비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조건이 더 필요한데 이런 말이 붙는 거야. 볼트 1개당 질량은 4g이고요. 너트 1개당 질량은 1g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만들어진 BN2 사이의 이제 질량은 B는 1개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1개니까 볼트는 4g이네요. BN2지.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게 몇 개가 필요했어? 2개가 필요했잖아. BN2 안에 결합한 개수를 봐야 되니까. 그럼 N이 2개가 필요한데 N은 1개당 1g이니까 얘는 2g이 되는 거지. 그러면 BN2 결합하는 B와 N 사이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이 되죠. 하지만 만들어진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BN2는 몇 g이 되는 거지? 당연히 6g이 되는 거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렇지. 근데 만약에 만들어진 것까지 B를 구해보래. 그럼 2대 1대 3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자, 3번 기체 반응 법칙. 가끔 사람이 나와. 기체 반응 법칙은요, 1888
1988년 게이씨, 정확하게는 게이 리삭이에요. 게이 리삭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기체 반응 법칙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얘기를 해주면 돌턴 씨가 있었어. 돌턴이 무슨 설을 발표했냐면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해서 원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돌턴의 원자설에 따르면 원자는 쪼갤 수 없다라고 이제 돌턴의 원자설이 이제 발표가 된 거야, 학계에. 근데 게이 씨가 기체들 사이에 반응하는 법칙을 발표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때 이제 실험을 한 게 바로 뭐냐면 수소하고 산소였거든요. 수소가, 결론부터 말하면 수소는 2부피에 대해서, 수소 2부피에 대해서 산소가 1부피가 반응하는 거야. 똑같은 네모 크기여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증기가 2부피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요 두 칸은요, 얘는 수소예요. 수소. 정확하게 말하면 수소 기체인 거죠. 수소 기체는 어떻게 되지? H2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산소 기체야. 수소 기체 2부피에 산소 기체 1부피가 반응해서 산소는 O2가 되겠죠?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증기가 2부피가 만들어지는 거야. 수증기 자체가 기체인데 수증기는 H2O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보이잖아. 모형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럼 수소 기체인데 수소가 H2잖아. 그럼 이제 요렇게 검은색 작은 걸 수소라고 정했어요. 그럼 한 개, 두 개 들어가 있지? 그럼 산소는 1부피 속에 요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수증기가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는 검정색이 양쪽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데 뭔가 해놓고 어색함을 느끼는 나. 뭐가 어색한 거지? 그랬네. 내가 여기를 2개씩이나 그렸네. 자, 바로 오류가 뭐냐면 여기서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있었어. 그랬더니 이 상태에서 수증기 2부피를 만들게 되니까 산소가 반으로 쪼개진 거야. 양쪽 다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게이 리삭이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할 때는 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지배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한 부피 속에 원자를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수증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산소가 쪼개지는 거지. 근데 돌턴은 원자는 쪼갤 수 없다라고 말했어. 그래서 사실 게이 씨가 이 상태로 이거를 발표를 못했던 거지. 근데 선생님 아까 썼던 저 말이 분자 아니에요? 이거 분자 맞아.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데 게이 씨가 처음부터 이거를 썼던 게 아니야. 이거를 처음부터 썼던 게 아니야. 바로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해. 근데 이 아보가드로가 마침 분자라고 하는 분자설을 발표를 했어. 물질이 수소나 기체 수증기가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야?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발표를 해줬는데 이제 그 안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온도와 그 다음에 압력. 온도와 압력,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거든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는 아보가드로가 이 분자설에 이렇게 말을 해준 거야.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요 말이 중요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라고 했어. 그래서 요 말을 딱 발표한 거지. 자, 게이씨, 제가 분자라고 하는 개념. 근데 분자는 뭐냐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야. 그래서 저 그림을 바꿔볼 수 있어. 아래다 그려볼까?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 아래에다가 수소가 똑같이 2부피인데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분자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는 원자가 2개가 결합해가지고 수소 1분자가 된 거지.
그럼 여기 요 한 부피 속에 수소 1분자 들어갔지. 그럼 옆에 요 한 부피 속에서도 수소 분자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거랑 반응하는 산소도 똑같이 한 부피야. 한 칸이잖아. 그럼 산소도 분자가 하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아까 H2O2라고 적었던 게 바로 분자죠. 그러면 얘는 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두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2를 써주고 H2가 되는 거고, 얘는 분자가 하나 있는 거니까 1 생략하고 O2가 되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수증기 2 부피가 2가 생기는 거지. 수증기가 2부피가 되는데, 그럼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씩 붙어서 반응 전후 원자의 개수와 종류 일정하게 유지가 됐고, 원자가 쪼개지지도 않았고, 분자라고 하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계율이삭이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때 분자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야. 되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징을 봐주셔야 돼요. 특징을 먼저 보고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야 되잖아. 특징이 뭐냐면 전에 우리가 요런 식을 뭐라고 했어? 요런 식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했어. 화학 반응식은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제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화학 반응식, 지금 하고 있는 이 화학 반응식은요, 무슨 상태에 대한 거, 어떤 물질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냐면 다 분자야.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화학 반응식인 거야. 수소도 분자 상태, 산소도 분자 상태, 수증기도 분자 상태인 거지. 그러면 잘 봤더니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이 H2O2, 이 H2O라고 하는 이 앞에 무슨 수가 있어? 분자수가 있지.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 친 게 2, 1 생략되어 있던 거니까 2가 되는데, 그럼 이거는 2대 1대 2 무슨 수의 비가 된 거야? 분자 수의 비가 된 거지. 근데 잘 봤더니 이 분자 수의 비가 두 칸, 한 칸, 두 칸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반응하는 물질들 사이에 부피비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자 사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으면 그것들 사이의 분자수 비가 곧 기체 반응 법칙의 부피비랑 같다는 거야. 아,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으니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하는 기체들 사이에 무슨 비다? 부피비.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피비가 들어가면 기체 반응 법칙, 질량비라는 게 나오면 일정선분비 법칙, 이렇게 되는 거지. 좀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좀 더 크게 그려볼게. 뭐가 있냐면 N2 더하기 H2는 NH3가 돼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지.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럼 1대 3대 2잖아. 그럼 한 칸. 얘는 몇 칸이 되는 거야? 3칸. 아, 이렇게 크게 그려. 한 칸, 두 칸, 세 칸. 마지막에 몇 칸이 되는 거? 2칸이 되는 거네. 부피니까. 자, 여기다가 그럼 N2H2 몇 개씩 붙어 있어야 돼? 2개씩 붙어야 돼. N2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볼게요. 검은색 작은 거.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3개를 그려볼게. 됐지? 그럼 분자가 3개인 거야. 그럼 각 칸 속에 분자가 무조건 몇 개 들어가야 돼? 3개 들어가야 돼. 그럼 H2는 좀 큰 걸로 해볼까요? 요게 그럼 몇 개씩 들어가는 거야? 3개씩 들어가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NH3잖아요. 그럼 NH3니까
검은색 작은 거 하나에 큰 거가 몇 개 붙어 있어야 돼? 3개 붙어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럼 그게 몇 개 있어야 돼? 또 3개씩 있어야 돼. 저 작은 건 이해해줘. 거꾸로 확인하는 거지. 그럼 자, 이렇게 했더니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그 다음에 파랑색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여러분. 노트 정리를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문제도 숙제로 푸셔야 됩니다. 알겠지?